슬기로운 서울생활 나선홍입니다. 월요일은 우리 동네 생활 속 사건 사고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도곡지구대 장관승 경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경감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 시작하면서 아이브의 장원영 씨 원형적 마인드 사고 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경감님도 상당히 초긍정 마인드로 또 일선 경찰 생활 하시면서 아주 유명하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이 경찰 생활이 사실 엄청 힘든 걸로 저희 알고 있는데 이럴 때 정말 내가 보람이 있다. 이럴 때는 언제일까요? 근무하면 저는 보람 있을 때가 대부분인데요. 아, 그러세요. 이제 피해자분들이 정말 고맙습니다. 어떤 때는 막 신고 현장에 빨리 도착해가지고 네. 그 범죄가 막 진행되는 것을 사전에 막 막았을 때 그럴 때 정말 보람이 있습니다. 아, 정말 아니 어쩜 이렇게 빨리 출동하셨지? 이럴 때도 있거든요. 보면은. 조금만 빨리 순찰차 출동할 때 피해 주시면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강남권은 아무래도 주간에 차량이 많이 밀리니까 네네. 사이렌 키고 막 이럴 때 어떨 때는 생명을 담보로 중앙선을 넘어서 달려갈 때도 있거든요. 네. 그때 막 피해 주시는 특히 영업용 차량들은 오히려 잘 피해 주십니다. 아. 그런데 다른 분들 특히 외제 승용차를 모시는 분들은 네. 가끔 피해 주시지 않을 때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뭐 간혹 그럴 수 있는데 간혹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요즘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잘 피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비상등 켜고 예. 이렇게 양쪽으로 싹 피해 주시면 바로 또 현장에 출동하셔서 그럴 때 또 보람을 느끼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아무튼 뭐 별별 일이 다 있고 정말 또 재미있는 일도 간혹 있잖아요. 예, 그럴 때 또 긍정적 마인드로 또 경찰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도곡지구대 장관승 경감님 저희가 오늘 스토킹 범죄 관련해서 이제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 스토킹 범죄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예, 그게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 생기고 나서 네. 근데 법이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보니까 2021년도에 예. 스토킹 처벌법이 이제 예, 그렇습니다. 전격 통과가 돼 있죠. 그 전에는 경범죄 처벌법에 이제 생겼던 법률들이 이게 점점 늘어나면서 네. 사회적으로 지금 어떤 생명 신체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니까 네. 이건 안 되겠다. 사실 여성 단체에서는 계속 법 좀 만들어 달라라고 주장들 많이 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2021년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법률이 생겼고요. 네. 그 뒤로 처음에는 네가 여자니까 사랑하는 사이니까 뭐 참아라라고 했던 것들이 네. 아무래도 목소리가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왜 참아야 돼 또는 자기 의사를 표현하면 아, 그럼요. 반대로 막 이런 범행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참고 있던 분들이 참지 못하고 신고하는 건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 작년 대비도 지금 저희가 봤을 때 112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한 30-40% 정도씩은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매년 스토킹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를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사회적 분위기가 예전에는 아무래도 유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돼 있던 부분들이 또 있었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린 참을 수 없다라는 참아라 이런 분위기가 그렇죠. 있었죠. 예, 그런 네. 부분들도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자신들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또 누군가 쫓아다니고 이혼을 했다라는 것도 예를 들면 외부에 알려지고 싶지 않은데 네. 전 남편이 찾아온다 뭐 한다 그러면 조용히 쉿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 당신에 대해서 난 처벌할 거야. 다시는 이제 이런 행동하지 마라는 네. 주장들을 자기 목소리들을 내기 시작하고 네.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관대한 그런 게 없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피해자가 처벌을 불허했을 때 처벌하지 않았지만 네. 지금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도 예 무조건 처벌할 수 처벌하게 있다. 돼 있습니다. 아, 무조건 처벌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스토킹 처벌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일선 경찰 분들도 상당히 이 스토킹 범죄에 관해서 고충들이 클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고충들이 좀 있으신지요? 이제 출동한 경찰관 눈에는 보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차마 남녀 관계에서 대부분 발생하는 범죄가 많거든요. 근데 그것을 앞에서 말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특히 예전부터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네. 신고자도 그렇고 이제 가해자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신고를 하고는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세요. 아, 그렇게 고민하더라도 만약에 경찰에 신고가 되면 이제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서 가해자는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을 받게 되는데 네. 그렇게 하려면 피해자 진술을 진술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쫓아왔다. 이거는 스토킹 범죄이지 스토킹 범죄가 아니거든요. 스토킹 네네. 행위일 뿐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됐을 때만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피해자들이 그동안 당해왔던 일들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네. 또 그 앞에서 사람 마음이 또 약해지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이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칫 아주 위험한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이게 한번 넘어갔다 그래도 또 재발하는 그 재범이라 그러죠. 그런 경우. 재발률이 가장 높은 범죄 중에 하나고요. 아, 그렇군요. 이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자라고 법률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긴 이유도 네. 계속적으로 쟨 내 거야 속된 말로요. 그런 생각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바로 과거에 했던 행동들을 반복해서 하거든요. 네. 실제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네. 저희 사무실에 이제 정상적으로 출근했는데 이혼을 했습니다. 네. 술 먹고 폭행을 많이 하고 가정 폭력으로 인해서 이혼을 했는데 네. 계속 만나달라 문자 보내고 뭐 해도 연락하지 마세요. 나는 우린 이미 이혼한 사이예요.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하는데도 네. 안 되니까 사무실에 출근할 때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어우. 그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 소위 말하는 지켜보기죠. 예. 피해자가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앞에 사무실에 앉아서 계속 이혼한 아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혹시 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네. 혹시나 내가 내 뒤를 따라오지 않을까 피해자 입장에서 굉장히 두려워서 당연하죠. 112 신고를 해서 저희가 출동을 했는데 네. 가해자는 그게 범죄인지를 모릅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폭행만이 범죄가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실 지켜본다든가 따라다닌다든가 어떤 메시지를 준다든가 이런 예. 게 다 스토킹 범죄에 속하는 거죠. 예. 그런데 본인 내가 사랑하는 예전에 결혼해서 같이 살던 아내고 네. 지금도 너무 사랑하고 나는 다시 어떻게든 재결합을 하고 싶은데 왜 경찰이 그걸 막느냐. 관여해서 막느냐라고 네. 막 큰 소리를 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일단 사연을 하나 만나보면서 저희가 스토킹 범죄가 어떤 범죄인지 오늘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직장인입니다. 1년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면서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말고 보지도 말자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1년 전 헤어진 연인이 자꾸 연락을 하고 저를 따라다녀서 너무 무섭고 불안합니다. 전 남자친구를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네. 전형적인 어떤 스토킹 사례 같은데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예, 신고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신고를 하는 것을 망설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하면 처벌받으면 전과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셔서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도 일부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둘 중에 하나거든요. 계속 피해를 감당하실 거냐 아니면 신고를 해서 제대로 처벌을 할 거냐. 네. 그래서 완전히 그런 잘못된 고리를 끊을 거냐는 것은 사실 피해자들이 선택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네. 나는 너랑 헤어질 거야라고 말하는 순간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는 표현이 된 거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정확히 표현을 한 거죠. 예.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락을 해오고 하는 것은 이게 본인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한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무조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경감은 어떻습니까? 이 스토킹 범죄라는 게 그러니까 피해자가 어떤 그 구체적인 폭행이 아니더라도 불안감이라든가 공포감을 느낄 때 이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법에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예,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법에 그렇게 예. 돼 있군요. 네. 그래서 아예 뭐 막아서는 행위, 따라다니는 행위 네.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문자로 휴대전화로 계속 전화로 해가지고 네. 난 너를 사랑해 또는 예를 들어 집에 가는데 전화번호 좀 하나 주실 수 없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 거 네. 자체만으로도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런 사례들이 아주 많을 것 같은데 경감님께서 직접 경험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좀 몇 개만 소개해 주세요. 이제 예전에 대학부터 사귀어서 네. 한 10년 가까이를 사귀어와서 사실혼 관계 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만 만나자라고 정리를 해서 이제 짐을 싸서 나갔는데 그래도 당신이 보고 싶다. 문자를 계속 남기고 실제 입구에 가서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네. 만나지도 않고 네. 퇴근하는 모습을 보고 당신이 퇴근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보였어. 그런데 다른 남자랑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걸 하니까 그 남자친구가 이제 신고를 한 거였거든요. 네네. 저희는 그 지켜보고 있는 남자를 현장에 출동해서 현행범인으로 체포해서 아, 체포해서. 예 처벌한 사례도 있고요. 네네. 그때 유죄 선고가 다 됐습니다. 그거 얼마 정도 형량을 받습니까? 이제 보통? 대부분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건 행동에 따라 틀리거든요. 행동에 따라. 예. 네. 그런데 법원에서 보는 것은 이렇게 쭉 제가 이제 학술 자료라든가 그다음에 판례 같은 걸 쭉 분석하다 보니까 네. 피해자가 과연 저희가 당신은 공포감이나 뭐를 느끼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생각만 하고 있는데 네. 피해자가 충분히 그런 걸 느낄 수 있었다. 불안감만 느끼게 된다라는 마음만 먹어도 네네. 다 스토킹 범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랬으니 이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상당히 필요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경찰 쪽에서도 이렇게 조사할 때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말이죠. 예. 네. 이거 주거 그러니까 뭐 집 근처 또 직장이라든가 학교 그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또 그 부근에서 기다린다는 또 지켜보는 행위 이거 자체가 엄청난 스토킹 행위다.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판단하시는 거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있는데도 한번 지켜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만일 엄청난 스트레스죠. 예, 네. 퇴근하시기 전에 여보 누군가 우리 집을 지켜보고 있어 뭐야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럼요. 영화에서는 나올 법한 얘기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공포심을 주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네. 가해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네. 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1년가량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남자가 여자친구 금융 계좌로 1원씩 106차례 돈을 보냈는데 1원을 보내면서 아직도 사랑해 꼭 명품백 사주고 싶었는데 연락해 기다릴게 이런 메시지를 함께 전송한 게 이게 스토킹 범죄로 인정이 됐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접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게 네. 스토킹 처벌법에 보면 네. 실제로 우리가 몸으로 직접 가서 만나는 그런 몸이 직접 움직여서 어디를 찾아가서 만나는 행위뿐만 아니고 뿐만 아니고 우편이나 전화 네. 이것들을 갖다가 직접 발송하는 행위도 스토킹의 행위로 보고 있고요. 아니 이거는 정말 무슨 드라마나 영화에나 나올 법한 예를 들어서 그 요즘은 이제 은행 계좌에서 돈이 나가면은 메시지가 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실제로 의외로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전화번호를 다 수신 거부를 해놨거든요. 네네. 전화가 가질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10원씩 보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네. 그것은 통보가 가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점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들도 이런 있습니다. 경우는 또 계좌를 바꿔야 하는 그런 또 번거로움까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네. 경찰에 신고해 주시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네. 신고해 주시면 경찰에서 그걸 제대로 수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렇게 그런 행위에 대해서 대부분 다 유죄 판결이 나고 있고 네. 그래서 한번 제대로 혼나면 절대 어. 다시는 그런 일 안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근데 말이죠. 스토킹 범죄라는 게 남녀 사이에만 또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동성끼리 예, 동성. 아니면 또 가족끼리도 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스토킹 범죄는 어떤 제한이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네. 방법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에 대해서만 명시돼 있지 제한은 어떤 뭐뭐뭐로 어떻게 제한을 둔다라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형 나 돈 좀 빌려줘. 이제 그만. 너 저번에도 안 갚았지. 이제 그만 와라. 하는데도 형제지간인데. 예, 계속 찾아가서 하는 행위도 스토킹이 될 수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 남자 연예인들 있지 않습니까? 네. 연예인들 찾아가서 난 당신을 사랑해요 이러면서 계속 방문해서 그런 경우가 아주 많죠. 예, 그런 경우도 사실은 그냥 소위 말하는 팬으로서 어떤 걸 표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너무한데. 지나치게 집착하고 말이죠. 예, 근데 그게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낄 정도였다. 그 본인 입장에서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차 같은 거야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디 집 같은 것까지 찾아서 입구에 그런 걸 걸어놓고 뭐 한다면 우리 집을 어떻게 알았지? 뭔 일이 생기면 너무 소름 어떡하지? 끼치네요. 그런 행동까지 있다면 그것도 다 스토킹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네. 지금 저 청취자분들께서 이런 의견을 주고 계세요.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이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받은 사람들 형량도 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집행유예면 또 금방 이게 다시 재범의 우려도 있을 수 있고 3145번님이 신고하고 경찰의 관리를 받아도 도움이 안 되는 경우를 방송을 보고 알았는데 혹시 도움받은 성공 사례가 있는 게 있는지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해 주셨거든요. 네. 근데 방송에서는 일부만 나가는 것뿐이 대부분 실제로 저희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제 순찰만 도는 거, 지구대 순찰차가 도는 거 정도가 아니라 이게 스톱워치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급도 해주고요. 네.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당신은 한 번만 더 찾아가면 그 다음부터는 보복 범죄가 될 수 있다. 스톱워치라는 게 뭐 어떤 이제 건가요? 위험할 때 누르면 누르면 바로 경찰에 신고가 경찰에서 되는 거? 바로 위치로 출동 그 위치로 바로 그런 게 있군요. 예, 그런 것도 네. 다 지급해주고 있고요. 네. 관리를 이제 안 됐을 때 일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럼 전자발찌를 발찌. 채워넣어도 끊고 범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군요. 예. 네네.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으로 해서 피해자들 보호해주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스토킹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피해자가 또 용서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할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거를 이용해서 또 신고를 나쁜 쪽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생겨서 네. 최근에는 무조건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폐지가 돼서 네. 신고만 돼서 진술만 처벌해 주세요. 그동안 어떤 일을 당했어요라는 내용만 경찰이 확보해서 만일 그걸 범죄로 인정이 된다 인지해서 검찰에서 네. 기소를 하게 되면 공소 제기를 하게 되면 실제로 무조건 처벌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이 반의사 불벌죄라는 예. 거는데 이게 이제 폐지가 됐다면 그렇다면 이제 스토킹 범죄 신고나 처벌 이게 좀 더 이제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근데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네. 무조건 경찰이 처벌하거나 하진 않거든요. 현장에 나가서 충분히 설명을 들어보고 양쪽 당사자의 말들을 들어보고 네. 그래서 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는 전담 수사팀에 인계를 하고요. 이 경찰에서 지구대에서 정말 지금 당장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네. 어떤 재범의 우려 말씀 아까 내 시청자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어떤 보복 범죄나 어떤 우려가 있을 때는 바로 현장에서 체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아무튼 오늘 저 스토킹 관련 범죄 관련해서 여러분 궁금한 점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입니다. 자, 지금 제가 11시 띵동댕. 네. 반짝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반짝 퀴즈 이거 좀 빨리 좀 그 벨소리가 울렸으면 좋겠다 기다리고 있는데 사인이 좀 안 맞았네요. 자, 반짝 퀴즈 시간. 사실은 오늘 이 답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봄부터 서촉새는 그렇게 울었나 봅니다. 네. 약 5분 전부터 계속해서 네, 힌트를 드렸는데 자, 반짝 퀴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고요. 정답 보내주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제철 강원도 곰취 100%를 한 병에 담은 건강음료 곰취 미세차, 주식회사 다이아린에서 20K 순식물성 샴푸와 린스, 웰빙 플러스에서 하이리 클렌즈 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자, 경감님. 예. 네, 뭐 힌트가 필요 없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나쁜 놈들을. 아, 그렇습니다. 아까 반의사 불벌죄라는 걸 말씀드렸으니까 이 죄가 이거가 이제 폐지됐다. 이게 힌트가 되지 않을까요? 충분히 잘 알고 맞추실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슬기로운 서울생활 나선홍입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우리 동네 생활 속 사건 사고 속 시원히 풀어드리는 시간, 도곡지구대 장관승 경감님 모시고 오늘 스토킹 범죄에 관한 궁금증 풀어드리고 있는데, 경감님께서 이제 그 노래 나갈 때 저한테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이 사실 스토킹 관련해서 이걸 1시간에 얘기하는 거는 사실 국내 최초다. 이렇게 그만큼 이 스토킹 범죄가 엄청나게 그 영역도 넓고 또 다뤄야 할 얘기들도 많은데,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한번 계속 이어갈까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오늘 1시간 안에 여러분의 고민 또 상담 이런 거 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짝 퀴즈를 드렸는데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고요. 저희가 한참 거의 30분 가까이를 정답을 말씀드렸는데 말이죠. 오늘도 그냥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죠? 9615번님이 정답! X!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슉 가셨고요. 0427번님은 정답 O!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법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러셨고요. 망원동 오뚜기님은 정답 X! 신고를 안 해서 처벌할 수 없다. 6265번님은 정답 O! 법을 좀 더 강화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문자 XO, XO 이렇게 좀 갈리고 있는데, 경감님, 예. 좀 힌트를 주시겠습니까? 네. 신고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죄송합니다. 문제를 내주신 거 아닌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 제가 예. 반짝 퀴즈 드렸잖아요.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고발할 수 있다. 맞으면 No, 틀리면 X. 지금 딴 생각하신 거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한 힌트를 한번 주십시오. 네네. 근데 고소는 본인이 하는 거지만 네. 고발은 어머니 아버지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딸이 이런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당사자가 진술을 안 했을 때는 고소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데, 네. 쉽게 설명드리면 네. 누구 제3자라고 하더라도 신고를 했을 때는 경찰이 수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아우, 거의 뭐 답을 말씀드린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좋습니다. 여러분, 저 경감님이 힌트를 충분히 주셨으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 또 TBS 앱으로 홀리샤님이 경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고요. 저도 감사합니다. 뇌신님이라는 분이 오우 예 한 표 이러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스토킹 처벌법, 이게 이제 남녀 사이에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 많습니다. 네네. 여성 간에도 있고요. 네, 동성끼리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층간소음 관련해서도 예, 맞습니다.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이 층간 소음에는 크게 해결하는 방법이 크게 보통 제가 현장에서 보면요. 층간 소음은 조용히 하세요. 막 직접 찾아가서 네. 이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이제 새로 지은 아파트 같은 경우 인터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눌러서 이거 보세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요? 애들 좀 조용히 시키세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둘 다 그런 게 반복적으로 되면 위층에 요즘 언론에서 계속 나는 게 층간 소음 때문에 뭐 살인 사건도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어디 서울에서 그런 네네. 사건이 있었죠. 그렇게 되다 보면
저러다가 무슨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불안감을 느끼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했다면 네.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좀 말씀을 잘 드려야 되는 게 이 층간소음과 스토킹 어떻게 보면 좀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될까요?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건물주 네. 집주인들이 조정을 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다섯째 아파트 네.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실을 통해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아파트 대규모 단지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라는 좋습니다. 게 그런 것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직접 찾아가지 말고 반드시 그런 건물주라든가 또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낫겠죠.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 이러면 이제 구청에 네. 이제 층간소음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거든요. 네. 예전에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 설명드린 게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곳에 신고를 해주시면 조정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력구제 활동을 저희 나라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직접 가서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듣는 사람에 따라서 또 층간소음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작은 소리도 어떤 분은 너무 시끄러 하는데 어떤 분은 뭐 저 정도는 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제3자들이 판단해 주는 게 가장 객관적으로 중요해요. 층간소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 그래서 말이죠. 층간소음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또 다른 사연 하나 소개해 드리죠. 안녕하세요. 저는 4층짜리 빌라 4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저희가 좀 소란스럽다 싶으면 아랫집에서 불상의 도구로 쿵쿵 소리가 날 정도로 수차례 벽이나 천장을 두드리더라고요. 현재 한 달 넘게 이런 행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손님이 오거나 애들이 조금만 뛰어도 쿵쿵거릴까 봐 불안하고 공포심이 느껴지는데요. 이런 경우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게 반복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한 1개월 정도의 애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냥 의사 표현하는 정도라면 경찰도 나가서 아마 조정 절차를 밟아줄 겁니다.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웃 간에 조금 참아주시고 여기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건물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서로 이웃 간에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는 근거가 쌓이게 됩니다. 최소한 이런 내용이 한 3, 4회 이상이 쌓인다면 그때는 스토킹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이게 이제 어떤 이혼한 남편이 막 계속 쫓아다니거나 어떤 사람이 막 우리 집을 뭐뭐뭐 한다든가 채권자들 사채업자들이 막 이렇게 하는 행위랑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웃 간에 있는 부분들은 경찰도 무조건 스토킹이라고 바로 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이제 조정 절차를 밟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된다면 그때는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연 하나 만나봅니다. 저는 40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제가 하청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청업체 사무실 앞에서 사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또 퇴근하는 원청업체 대표를 붙잡고 호소했더니 저를 스토커 취급을 하더라고요. 이런 제 행위가 스토킹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러셨습니다. 자, 공사 대금 때문에 앞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뭐 시위도 하고 좀 만나달라 이런 건데 이런 경우는 이제 내가 받아야 할 돈 때문에 지금 이런 그 행위를 하다가 스토커 지금 의심을 받는 상황인데 말이죠. 경감님 어떻습니까? 충분히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채권과 관련된 행위라 하더라도 이제 채권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채권에 대해서 이제 어떤 추심하는 과정들에 대한 한계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1인 시위는 헌법상 기본권이니까 상관없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행위를 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잡았다 기다리고 지켜보고 뭐 하는 행동이 계속 반복이 됐다면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상당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채권에 대한 그걸 내가 당당히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 네. 이게 자꾸 뭐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이런 경우를 했다고 그게 스토킹으로 또 처벌을 받으면 이 돈도 못 받고 또 스토킹으로 처벌도 받고 그러면 상당히 억울한 잡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못 받았다고 그 사람을 계속 차로 만일 네네. 내 권리다 하면서 막 쫓아다닌다면 그 처벌이 안 되면 그렇죠. 그런 경우는 스토킹 오히려 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네, 오히려 네. 처벌이 해야 되는 것처럼 1인 시위는 충분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어떤 정산 과정에서 보면 공사 정산 과정에서 그 정산이 안 되는 또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이제 채권자의 주장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도 사무실이 계속 운영되고 뭐뭐뭐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다면 민사 소송 절차가 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법적으로 좀 해결해야지 이거를 현장에 가서 직접 이렇게 자꾸 요구하다 보면은 스토킹 예. 처벌법으로 예, 그렇습니다.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계속 아니 너 왜 돈 언제 갚을 거야 하고 뭐 계속 메시지를 준다든가 전화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처벌받을 수 있나요? 예, 그것도 판례에 있는 건데요. 네. 실제로 처벌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그런데 스토킹 처벌법으로만 처벌받을 게 아니고요. 네. 이 정통망법까지 경합범으로 같이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정보통신법까지 정보통신망 적용이 이용 된다.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네네. 같이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 안 갚을 거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막 문자를 보내는 것을 저희 법원에서는 네. 피해자 입장에서 굉장히 뭐 피해자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거든요. 아,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찾아가거나 뭐 하면 네. 충분히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음. 공포심까지는 아니더라도 네네. 불안한 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함을 주는 문자 등을 발송했을 때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받게 돼 있고요. 네네. 근데 우리가 이제 채권에 대한 확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문자를 뭐 야 돈 좀 빨리 갚어 이렇게 어쩌다 한 번 보내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보낸다면 반복적으로 보낼 때는 예. 스토킹 처벌법 받을 수 처벌이 있는데 충분히 받습니다. 이런 경우 그러니까 채권 채무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어떤 민사적인 부분이나 어떤 법률적으로 이걸 해결해야지 예. 이거를 지속적으로 뭐 SNS나 문자 메시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상대방을 심정으로 상당한 압박을 줬을 때는 처벌받을 수 있다. 예.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분명히 말씀드린데 자력구제 활동은 안 됩니다. 네네. 그 SNS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런 경우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친구 남녀 사이에 예를 들어서 그 자꾸 만나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SNS 계정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그 잘못된 사진들 그러니까 그 피해자의 사진을 뭐 지속적으로 올린다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됩니까? 그게 만일 음란한 사진에 이제 조합해서 올리게 되면 성폭력 특별법의 정통망법 네. 거기 그리고 이 스토킹 처벌법까지 같이 처벌을 받게 되고요. 아, 그렇군요. 예. 왜 그러냐면 여기 스토킹 처벌법을 보면 분명하게 돼 있는 게 이제 정보통신망에 네. 그 사람을 가장해서 올리거나 또는 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해서 올리는 행위도 네. 자 정보통신망에 그런 올리는 행위도 다 스토킹 행위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 사람을 가장해서 음란한 사진을 올리거나 또는 어떤 내가 이 남성이 예를 들어서 나는 뭐뭐야라고 공개적으로 올리는 것 자체는 네. 그 자체만으로 자체만으로 예, 처벌받을 수 있다. 이른바 이제 사이버 스토킹을 저희가 이제 예,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는 건데 말이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말이죠.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피해자가 직접 주문한 것으로 가장을 해서 치킨 10마리를 피해자 집으로 배달시킨 경우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스토킹 처벌을 받았습니까? 예, 처벌받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 이게 본인이 배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걸 배달하게 된 이런 물건을 배달하기 전에는
이거 외에도 다른 행위들이 또 있습니다. 네.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예. 만나달라고 찾아가기도 하고 뭐 하니까 네. 그것도 안 해주니까 괴롭히려고 본인이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제3자를 통해서 물건을 배달시키는 행위지 않습니까? 야, 이거 치킨 10마리를 갑자기 이제 받은 그 피해자는 이거 상당한 충격이었을 것 같은데요. 치킨집 사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 그래 돈도 못 벌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을 받고요. 네. 업무방해도 될 수가 있고요. 업무방해도 될수 스토킹 있고. 왜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제3자를 통해서 배달을 했는데 나는 주문한 적이 없어요라고 해서 결제를 하지 않을까 당연히 안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럼 업무방해도 될 수 있고 만일 그 집 주소와 치킨을 시킨 사람이 홍길동이다 또는 심청이다 이름하고 전화번호까지 줬다면 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음. 또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떻습니까, 경감님? 이제 현장에서 이 스토킹 관련해서 이제 많은 수사를 하고 계실 텐데 이 스토킹 처벌법이 통과된 이후에 물론 이제 많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좀 법 자체가 피해자 그 뭐라 그러지 그 좀 형량 자체가 좀 가볍지 않느냐 이런 일각의 또 우려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행위에 따라서 어떤 이런 행위 같은 경우에는 네. 좀 강했으면이라고 이제 국민들은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스토킹 처벌법으로만 처벌하는 게 아니고요. 네. 스토킹 처벌법 플러스 다른 행위들이 또 일반 형법상의 처벌법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상의 처벌법규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성폭력 특별법도 있고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도 있고요. 폭행, 협박, 주거침입 뭐 이런 죄들이 같이 경합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네. 이 행위만으로는 약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단순히 따라다니기만 하더라도 주먹으로 예를 들어서 사람들 폭행하는 것보다 실제로 양형에 따라서 처벌받을 때는 훨씬 강하게 더 처벌받습니다. 강하게 처벌받을 수 예. 있다. 네, 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한 것 중에 그 자기 헤어진 예전 아내를 만나고 싶어서 만남을 계속 거절하고 그러니까 네. 거기서 기다리는 행위 자체도 거기도 이제 건조물 침입죄도 저희는 같이 의유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만은 처벌형이 약하지만 다른 부가적인 죄명들을 같이 경찰에서 의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절대 형이 그렇게 약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2797번님이 딸 키우는 부모로서 스토킹 처벌법 필요합니다. 꼭 범죄 없는 세상이 되길 하셨고요. 7525번님은 스토킹 하시는 분들 사랑하니까 보내드리리 이렇게 마음먹고 보내드리고 더 좋은 사람 만나세요. 이렇게. 네네. 그리고 7601번님 스토킹으로 인한 범죄가 사라지길 바랍니다. 0800번님 요즘 뉴스 보면 그 피해가 너무 큽니다. 무조건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셨고요. 3145번님은 저는 세입자가 부부싸움을 세게 해서 성으로 다른 세입자가 힘들어해서 제가 주인으로서 주의를 주어도 계속됐지만 그래도 잘 설득시켜 내보냈어요. 순응하고 잘 지나갔습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잠시 도로 상황 좀 이따 알아볼까요? 자 그러면 이 스토킹 범죄 오늘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만일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 어디로 도움을 요청하면 될까요?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될 텐데 말이죠. 경찰에 신고해 주시면 네. 나머지 다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빠른 것은 112에 신고해 주시면요. 네네. 경찰관이 현장에 나가서 각종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다 일일이 적으실 수도 어려우니까요. 네네. 그냥 112 신고해 주시면 제가 경찰 그거 현장에 궁금했어요. 예. 경감님. 이거 112 신고하면은 그 신고했던 내역이 남게 되죠. 예, 남게. 그래서 나중에 어떤 증거나 이런 걸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맞습니다. 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가장 어려운 점이 하나가 증거거든요. 네. 증거. 이 사람이 언제 따라왔다 뭐 했다라는 것은 증거가 없어서 네네. 근데 그러면 CCTV도 찾게 되는데 네. CCTV도 나와 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보관 기간이 2-3달밖에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112 신고를 했다는 것은 이력에 남아 있습니다. 그 증거 제출하는데 충분히 예, 충분합니다. 합당한 그 예. 증거 자료로 쓸 예. 수가 있겠군요. 전화를 누가 언제 했다 또는 문자를 보냈다 이런 것은 근거가 다 남아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저희 집까지 어떻게 왔어요라는 부분들에 대한 증거가 남아 있지 않아서 네. 저희가 사건을 하고 제대로 처벌하는데 어려울 때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때는 112 신고해 주시는 게 근거 남기기 최고 좋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잘 좀 기억하고 계시다가 네. 그렇게 하시면 증거 제출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자, 오늘 스토킹 처벌 관련해서 우리 장관승 경감님과 여러분 상담해 드렸는데 퀴즈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경감님 정답은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네, 네. 네. 많은 분들이 또 지금 X라고 보내신 분도 계셔서 네.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살짝 떨어졌다. 네. 신고 전화 112 말고도 1366번도 있죠. 근데 안내를 하는 곳인데 네. 대부분 스토킹 범죄는 밤에 일어나고요. 빨리 해야 되니까 예. 112. 예, 네. 112에 신고해 주시는 게 가장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긴급 조치도 있죠. 100m 이내 접근 금지 같은 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경찰이 충분히 위험성이 인정된다면 네. 근데 사건 접수를 안 했더라도 저희가 경고장 발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근거들 다 남아 있고요. 네. 또는 그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긴급 이제 몇 미터 이내 임시 조치라고 해서 몇 미터 이내 접근하지 마라 뭐 해라. 네. 그리고 심할 때는 구치소에 구류하는 절차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노고다님이 저도 한창 때는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대로 행동한 적이 있었는데 방송을 듣고 늦게라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어떤 성공에 대한 얘기를 한 거지 이게 결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계속 시도를 해본다 이거는 스토킹이죠. 예, 그죠? 네, 이제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장관승 경감님이었습니다. 경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